독일에서 파독 광부셨는데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암이 생겨서 이미 독일에서 오른쪽 간을 다 절제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내시던 중에 간암이 다시 생겼는데 이제 남은 왼쪽 간에 간암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내과 조유리입니다. 오늘은 간암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바이러스 간염,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암은 바이러스 간염과 같은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생기는 암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 걸려 있는 산모가 태아를 낳을 때 그 아이에게 바이러스가 내려가는 그런 수직 감염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감염 경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B형 간염이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 수직 감염으로 인한 감염은 만성화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래서 80년대부터 국내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통한 B형 간염 예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 10대, 20대들은 굉장히 B형 간염의 유병률이 1%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80년대 이전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여전히 B형 간염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간암의 원인 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여전히 60~70%까지 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성인이 돼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60%, 많게는 80%까지도 만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수년 전부터 DAA라는 제제라고 하여서 항바이러스 약제를 경구로 약 8주 내지 12주만 복용을 하게 되면 C형 간염이 거의 95에서 99%까지 완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C형 간염이 현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검진에서도 C형 간염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부터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공단 검진을 할 때 C형 간염 유무를 확인하는 국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이 만약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간 전문가를 만나서 C형 간염 바이러스 완치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그 어떤 게 더 위험한지는 사실 우월을 가리기 어렵고요. 둘 다 위험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모체에서 수직 감염이 되면 거의 평생 동안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10대, 20대에서도 간혹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반드시 모체 감염, 수직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백시네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산모들이 B형 감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항바이러스 약제를 임신 중기부터 말기까지 복용을 해서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도 또 올해부터 다 급여화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C형 간염은 대개는 성인이 돼서 걸리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불법 시술이라든지 불법 문신이라든지 오염된 주사제제 이런 걸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불법 시술들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 또는 C형 간염에 감염돼 있는 분과 이제 성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개는 직장 검진을 한다든지 신체 검진을 할 때 대부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인지 모르고 지내셨던 분들도 제가 간암을 초진 진단할 때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항체가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A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는 한번 검사하면 사실은 그 항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거는 거의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실 때 한 차례 정도 검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만성 간염이라 함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이 되면 그거는 이제 항원 검사, 항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사실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간암의 고위험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부터는 6개월마다 간암 감시 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와 혈청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이제 간암의 이제 혈청 검사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간암의 진단은 간에 집중하는 간 CT 또는 간 MRI를 통해서 간암은 영상학적으로 고위험군인 분들은 전형적인 영상 소견이 있으면 간암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비특이적인 영상 소견을 보일 때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간암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경우는 수술적 절제를 해볼 수 있지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든지 경동맥 화학색전술 또는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간암의 위치나 사이즈 그리고 그 사람의 간의 기능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다학제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간암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크기나 사이즈, 그리고 주변 장기와의 침범 유무, 그리고 혈관 침범 유무, 그리고 굉장히 다른 암종과 다른 것은 간암은 간 기능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암이라도 만약에 간 기능이 매우 나빠서 황달이 생겼다든지 복수가 있는 경우는 간 절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간 이식을 해야만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절제와 이제 간 이식 이 두 가지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기는 한데요. 결국 간 이식이 근본적인 만성 간 질환을 없애주는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간 이식이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뇌사자 간 이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 이식을 이제 가족들이 좋아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 이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술적으로 절제한 이후에 남은 간 기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혈관 전이가 없고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간 절제술이 현재까지는 가장 생존율이 좋고 재발률이 낮은 치료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제 2cm 이하에 있어서는 고주파 열치료술도 충분히 좋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국소적으로 암이 재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간암은 굉장히 병기가 다양해서 이러한 초기암에서는 수술적 절제, 고주파 열치료술과 같은 국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병기에서는 대개는 경동맥 화학치료라고 하여서 암을 먹여 살리는 영양동맥이라는 동맥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색전술, 즉 리피오돌과 항암제를 넣어서 암을 색전하는 그런 치료 방침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동맥 화학색전술과 이제 비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 중에 경동맥 방사선 치료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리피오돌이나 항암제 대신에 방사선 이트리움이라는 물질을 구슬에 담아서 이 암에 주입하는 그런 치료 방침이 되겠습니다. 사타구니 있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 암을 먹여 살리는 영양동맥을 찾아서 거기에 국소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을 주고 나오는 치료 방침입니다. 암이 4기가 되게 되면, 즉 만약에 원격 전이가 됐다든지 원격 전이가 없어도 간암은 혈관 전이가 되어 있으면 병기로서 4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간을 먹여 살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혈관 중에 문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간 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제 혈류가 올라가게 되는데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하대정맥에도 혈관 전이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모든 혈관 전이를 모두 혈관 침범을 한 4기의 간암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현재 1차 치료제로서는 전신 치료 중에서도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 기반의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 기능을 차일드푸 클래스라는 것으로 나누는데 A, B, C로 나뉘어집니다. A가 좋은 거고 C가 나쁜 것인데요.
초기 단계의 2cm의 아주 일기의 간암이라고 하여도 차일드 클래스 C 아주 나쁜 간 기능을 가진 분들은 예를 들어서 3기나 4기 환자보다도 더 생존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기의 간암은 적절한 항암 치료를 하면 중간 생존 기간이 약 2년 내외로 되어 있지만 1기의 환자인데 만약에 간 기능이 매우 나빠서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경우는 남은 생존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다르게 간 기능이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강 보조식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요. 간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복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경우도 5명에 1명꼴로는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홍삼은 간암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그런 약제들, 그런 건강보조식품들은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암에 걸리면, 특히 간암에 걸리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간암 치료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전신 치료를 하는 분들은 너무 몸이 마르거나 식사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는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고기도 꼭 드시도록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독일에서 파독 광부셨는데 독일에서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암이 생겨서 이미 독일에서 오른쪽 간을 다 절제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내시던 중에 간암이 다시 생겼는데 이제 남은 왼쪽 간에 간암이 생겼습니다. 사실 오른쪽 간이 없고 왼쪽 간만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을 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또 환자는 담관에 좀 전이가 돼 있어서 심지어 황달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황달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PTBD라는 이제 관을 복부에 삽입을 하여서 담즙을 몸 밖으로 빼면서 이제 간 기능이 좀 좋아졌고요. 간 기능이 좋아진 이후에 면역 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과 혈관 생성제인 베바시주맙 이 2가지 약제를 1차 치료제로 6번 정도 이제 항암제를 3주 간격으로 주사제를 맞았고요. 그러한 이후에 굉장히 환자는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암이 굉장히 국한된 상태에서 수술적인 절제를 했고요. 수술한 이후에 3년째까지 재발 없이 아주 잘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4기는 치료를 안 하면 남은 기간을 우리가 3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제 환자분 같이 치료가 아주 잘 된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 생존을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간염으로 인한 간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암은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을 꼭 하시고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은 6개월 간격의 감시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